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제천 김꽃님 의원입니다. 오늘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대집행기간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너무 암담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412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24년도 예산 편성 시 도민의 민생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4년 예산안 중 40개 사업에 340억을 삭감하였는데 삭감된 예산 중 청남대 활성화 신규 사업으로 생태 탐방로 조성 76억 원, 모노레일 설치 39억 5천만 원, 벙커 미술관 조성 4억 6천만 원, 국제음악제 2억 등 4개 사업에 120억이나 편성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민간 이전, 보조금, 행정 운영 경비 등 10%에서 20%씩 일괄 삭감하고 또 어려운 시기 더욱 확대해야 하는 사업도 사업량과 기간을 축소하면서까지 만든 재원을 가지고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광지 조성으로는 한계가 있는 청남대에 지사님 중점 사항이라는 이유로 타당성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에 도대체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것인지, 과연 경제 위기의 문제의식은 있는 건지,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재정 운영 방향으로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실망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어려워진 민생 경제 위기에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비상 대응 체계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물가 안정,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영환 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충북도 2024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청남대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을 민생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지사님, 제가 질의한 거에만 답변해 말씀드릴 기회가 주시면 있겠습니까? 좋지 않을까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질문 드렸는데요. 24년도 충북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경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 예산 규모는 전년 당초 대비 4,713억 원이 증가된 7조 1,289억 원으로 일반 회계가 6조 4,298억 원, 특별 회계가 6,991억 원입니다. 증감률은 7.1% 정도가 됩니다만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의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그러나 호우피해 복구비 및 약자복지 예산 등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1,144억 원이 줄었고 보통교부세는 62억 원이 줄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우리 정부의 세소 결손으로 인해
내부 지금 여파가 내수 부진까지 겹쳐서 지금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25년도 정부 우리 예산 편성 방향도 재량 지출은 무조건 10% 이상 감축, 사업 타당성, 효과성을 분석해서 전면 재검토 등 건전 재정 기조가 유지될 듯 하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도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정된 재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검토를 더 면밀히 해야 되고 그 심도 있는 수기 절차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4년 1회 추경 재정 운영 및 중점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알뜰히 써야 한다. 또 민생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또 사회적 약자와 복지에 예산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국고 보조 사업이 그동안 누적된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사관 가습기 문제, 또 후생복지관 건립 등 지금 방사관 가습기에 700억 정도가 투여되고 도의회 청사에 373억 원, 후생복지관에 100억 원, 자치원순을 옮기는데 130억 원, 호흡피해 복구에 1985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조정 반영과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 초과 및 집행 잔액 등 잉여금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3,178억 원을 증액한 4.5 정도를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회계가 2,810억 원, 특별 회계가 36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용입니다. 결혼 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7억, 초자녀 가정 지원 2억 등이 포함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이것은 지금 체류형 관광을 위한 지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고, 착한 가격업소 배달료의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 7억, 충국형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2차 보전 3.2억 정도가 됩니다. K유학생은 민생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K유학생 유치에 홍보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서 4.8억 원, 도립대의 구생활관을 리모델링해서 해외 유학생을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1억 원, 또 관광활성화가 체류형으로 되어 있지 못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립휴양림 야영장 할인 지원에 9.1억 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5억 등 모두 민생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의 강화, 사회적 약자의 지원, 그런 문화 체감을 높이기 위한 데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3,178억 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됐지만 국고 보조 사업하고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쓸 수 있는 사업 규모는 868억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보면 신규 사업이 140개에 366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지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민 경제 또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도 다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우리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3% 2차 보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건데 3억 2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의 신규 사업이 저는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김영하 지사님이 올해 1월, 2월 현장 방문을 다지면서 11개 시군 도민과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건의사항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많은 정책 거대 담론과 관련된 비전 이런 것도 진행됐지만 도민들의 체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생 현장에 밀착된 그런 방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민생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그동안 해왔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현지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인데 11개 시군의 59개소를 현장을 방문했고 1280여 명의 지역 주요인사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건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선 우리가 반영한 것은 다자녀, 다둥이 가정들을 많이 방문해서 그 다둥이들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없었구나. 출산 정책은 있었으나 다자녀 가정의 지원이 없었다는 그런 반성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지원 방안을 강구한 것. 또 전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 전문가를 배치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젊은 온라인 쇼핑 전문가를 전통시장에 배치하거나 또는 문화 이벤트를 전통시장에 접목해서 전통시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남부 3군 보은옥전 영동에 대규모 기업체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과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용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체류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리펀드 내지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 전역 군인의 귀농귀촌 시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 도내 기업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에 따른 군인난, 그래서 도시농부, 도시노동자를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이 다니면서 한 50건 정도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게 여러 개 있고, 또 우리 지사님이 또 민원 해결도 적극적으로 하신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 행보를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전통시장 외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상가, 지금 한숨만 나오는 영세 상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반영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이라고 우리 지사님이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22년도에 4억이었고요. 이거를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23년도에는 그 10%씩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올렸는데 24년도에 본 예산으로 3억만 섰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반영해서 4억인데요. 이 부분에 4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한 150명이 6개월을 지원을 받는데요. 신청자가 지금 한 60명이 넘습니다. 한 660명은 혜택을 못 봐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사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 신속 집행 추진 달성에 대해서는 23년도 상반기에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하반기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 우리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추진사항을 점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본 의원이 제403회 정례회 때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도시가스 공급 설치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도시가스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가스를 보급하게 되면
귀농귀촌을 포함해서 농촌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과 도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이를테면 100m에 50가구 정도가 되는 데는 지금 지원이 용이하고 시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 그 경제성 미달 지역이나 도시가스 공급원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을 도시가스 회사에다 주게 될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 값을 인상하는 그런 문제,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도농 간 에너지 공급 및 비용 불균형 해소와 안전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대체 연료인 LPG 소형 탱크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민원이 많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달에 용역을 주고 용역이 완성되면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인입배관 공사비 제도 유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도시가스사와 협의해서 우리 충북형으로 충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2024년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이 나오는 대로 추진간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주체의 전환 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추이 분석 과업을 반영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비 지원이 안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1년마다 우리 저기 꼭 하는 용역입니다. 그 비용 산정 때문에 그 용역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용역에 담았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시가스는 작년 난방비 폭탄 이후 정말 민원이 더 많이 빗발치고 있고요. 문제는 물론 농촌 지역도 문제지만 지금 시내권에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가 훨씬 많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권에만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게 74건인데요. 우리 한 해에 할 수 있는 게 5개에서 6개 구간뿐이 못합니다. 지금 신청돼 있는 그 누적된 구간만 하더라도 25년 이상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우리 지사님께 하고 싶은 말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시가스를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를 시군에서 보조를 해서 지금 도시가스사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우리가 2대8로 해갖고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사업비를 가스회사에서 올려줘야지 시군에서 사업량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가스회사는 지금 이 부분에 사업비를 거의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우리 10개 시군에 충청 에너지 서비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기 10개 시군에 22년도에 10개 시군 15억, 가스회사 60억, 23년에 10개 시군에 18억, 가스회사 67억. 이것도 23년에도 이렇게 조금 금액이 올라간 거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시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도시가스 설치할 곳이 많으니 이 충청에너지 서비스 거기에 이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얘기해서 조금 증액이 된 건데, 제가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별반 예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비 지원보다 이 충청에너지사가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지사님이 충청에너지사 우리 대표분을 만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보급률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은 문제이고, 또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런 회사의 사업비를 늘리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인입배관 공사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저희가 설치를 하면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권의 세종, 대전, 충남은 이 비용을 가스 공급사가 100% 내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소비자가 50%를 내고 그 다음에 충청에너지 서비스가 5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세대별로 지금 내고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90만 원이고요. 22년도에 우리 도민이 총 낸 금액이 한 12억 정도입니다. 저는 저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을 때 사장님이 주유기를 우리한테 주유기 넣는 그 기계값을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우리 도도 안 내게 해야 된다. 가스 공급사가 100%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용역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용역에 담아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지사님이 직접 SK 우리 그 그룹 자회사인 충청에너지 서비스 그 대표하고 만나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 지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조금 그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 도시가스사의 인입배관 공사비 전액을 회사에 분담시키는 것, 그러면 총괄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가스 요금 인상의 요인이 돼가지고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요금 인상분이 전가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만 인입배관 공사 부담이 50대 50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는 100%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이 도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100%를 하고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담을 그 수용가들이 내는 그런 제도이고, 지금 우리와 같이 50대 50을 하는 지역은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대개 농촌 산지 지역이 50대 50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어서 그렇게 기업을 압박을 해서 이것을 공사비를 분담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스 요금이 올라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을 예를 들어볼까요? 대전은 22년도부터 이 도시가스사가 100% 부담하는 걸로 정책을 바꿨고요. 그리고 대전의 그 가스 공급사는 23년도에 난방비 폭탄이 오니까 가스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 10개 시군의 충청에너지 서비스는 6.9%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대전 사례를 보면 이걸 풀 수 있는 해답이 있을 거고요. 우리 지사님이 전향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지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도에 한 1년 정도의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이 가고 지역업체의 일자리가 늘기를 또 수익을 늘리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는 동일한 그런 생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역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 상향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취지는 있지만 이게 관리를 안 할 정도의 금액인가? 제가 작성한 한번 그 표를 좀 보시면요. 저희가 이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인 게 21년도에 845억이고요. 22년도에 759억.
23년도에 1,008억입니다. 1,000만 원 이하는 21년도에 60억, 22년도에 55억, 23년도에 61억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이상과 이하를 다 따졌을 때 23년도 총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1,069억입니다. 그냥 취지로 우리가 그냥 말로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취지 이렇게 해서는 이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내 수주율 통계조차 없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 질의를 통해서 이 1,000억이 넘는 돈 중에서 과연 관내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일까를 좀 확인도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 회계과에서 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부서별로 다 취합해서 뭐 그때 알려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행정의 난맥상을 본 것 같고요. 원래 이 수의계약 취지가 지역업체 보호와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 수의계약 취지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액도 큰데 지금까지 전혀 관리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통계도 내고 관내 수주율도 체크를 하고 관내 수주율이 높았을 때 문제점을 확인해서 체계적인 뭐 개선 방안 등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의원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런 통계가 없고 관리가 없다 그래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 질의 내용에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안 가져왔을 뿐이지 네네. 우리 도가 이게 1,000억 이상 되는 지금 1,000만 원 이상 되는 죄송한데 지사님도 정확히 잠깐만. 수익액 얼마인지 모르고 계셨잖아요. 1,000억 정도인지 그걸 알고 제가 계셨어요? 다 일일이 알 필요가 없죠. 네, 알 그러니까 필요는 이제 제 없지만, 말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수익 계약이 지금 보면 2023년도에 굉장히 늘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요, 28, 그렇진 30, 않죠. 1,000억 이상으로 늘은 거죠. 지금 저기 22년도에도 지금 의원님- 보면은 한 970억, 80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기 통계를 의원님이 주신 것만 해도 늘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나 실국장들이 각각의 공사의 현장이 각 부처로 있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는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그걸 관리를 안 하거나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을 늘리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나 지방단체장들이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임의로 우리가 그냥 늘릴 수 있고 그것을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액 상향 조정은 지금 수의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지금 잠깐만요, 지사님.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거고요.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님, 그 지사님의 시스템은 의견을 여쭤봤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집계해야 되는 근데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집계해야 되는데 지금 집계조차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기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요 갖고 왔는데요. 경제기업가 거. 이 경제기업가는 충북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 계약 수주 현황 저쪽에 화면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관내 이렇게 해갖고 수주율까지 해서 이 통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통계가 우리 본청 어딘가에는 있어야죠. 그 담당 부서가 회계과인데 그 통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의원님 지적하신 걸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우리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또 얘기하신 제가 또 질의를 한 수의계약 추정 가격 금액의 그 상향은 저는 이제 수의계약이 2007년도부터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천만 원으로 해서 지금 시행된 지가 17년 동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현실 반영이 돼서 저는 3천만 원 이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좀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에 못지않게
저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금 많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수의계약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정책을 논할 때 우리 충청북도에 의해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수의계약률을 높이는 것이 다른 도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수출 기업이 많고 또 유통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기업이 다른 시도에 진출하는데 족쇄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자꾸 늘렸을 때 그것이 그 공정성에도 문제가 되고 많은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2천만 원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서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이걸 나눠서 주고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부정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네, 이것을 계약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에서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데 이 법을 고치는 건 국회의 소환이지만 우리가 시도지사의장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지금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3천만 원 말씀하셨죠? 저는 근데 5천만 원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장일단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문제지 우리 기업만 생각한다고 해서 5천만 원 올려달라거나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성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은 얘기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정책적으로 일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충청북도의 기업이 충청북도의 수주와 충청북도의 조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이 다 그걸로 막고 특히 서울 경기나 이런 쪽에 많은 수량과 많은 조달 물량이 있는 곳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 건설과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세하고 또 조달 기업이 이 지역에서의 조달률이 우리가 인구가 지금 3.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성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경제를 생각하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생각해야지 자꾸 우리 기업, 우리 지역, 우리 사람들만 자꾸 돈을 주거나 지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안에서는 뭐 조금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2007년도부터 17년 동안 제가 2천만 원으로 동결이 돼서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의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특혜성이나 여러 가지 논란의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우리 도에서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입찰이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우리 관내 건설업체를 공사비 상향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150억 원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동감입니다. 100억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를 고려해 볼 때. 그래서 금액 상향 조정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거는 지방 계약법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조정하면은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수의계약 추적 가격 상향 금액과 이 지역 제한 경쟁 계약에 150억 이상 올리는 거는 먼저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부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우리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이 부분에 상향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한 가지 건설 현장에 제가 지금 특별 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내에 관내 우리 지역 말고 관내 건설 업체가 시행하는 건설 현장에 준공 연기나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 이용 실태 파악, 그리고 임금 체불, 불공정 관행, 건설기계 관리 등 이런 부분에 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저는 지사님이 요거를 특별 지시로 좀 내려서 특별 점검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지금 지역 경제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에 청풍하고 금성에 그 도로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또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관외 업체거든요. 제천에 우리 건설업체의 하도급도 0%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다른 우리 시군에서도 이런 현장을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네, 잠깐은 시간적으로 네. 저는 한 2, 3분만 쓰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대로는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장판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충청북도의 어떤 정책으로라도 뚫어봐야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지금 850개가 넘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해서 44조가 넘는 사람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땅값을 낮춰달라거나 전기를 넣어달라는 것보다 더 선행하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농장에 가보면 80대, 70대를 제해놓고는 농부가 없습니다. 대학이 17개가 있는데 17개 대학에 학생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의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지가 묘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택배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으로 올인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릴 방법이 고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600개가 있는데 600개의 연구소에 지금 연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노동자를 투여하기 위한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를 투입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을 10,000명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신병을 갖고 있고 또 전통시장은 이런 방식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출산율을 이런 방식으로 끌어올리지 않고는 전국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관광도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 정원 박람회에 1년에 1,000만 명이 가는데 우리 도의 최고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청남대에 지금 2배 늘어가지고 70만 겨우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푸드트럭 하나를 놓지 못하는 지금 현재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기막힌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이것이 민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지금 농민이나 농촌에 소외된 사람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관광을 늘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늘려야겠다. 어떻게든지 인구를 늘려야겠다. 어떻게든지 시니어 노동자와 지금 경력 달성 여성들을 현장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과 또 우리 김건희 의원이 지적하는 민생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생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의 추진하시는 상황이 성과가 있길 바라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